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도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라든지요, 또 제니 옐런의 또 발언도 남아 있대요. 게다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주춤거리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나스닥은 최고치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미국 시장이 참 어렵죠. 전 세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에는 이제 호재보다 악재가 많죠. FMC 회의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됐어요. 시기적인 문제인데, 비둘기인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이 2023년도에 금리 인상 2번 할 거를 2022년도 말이라는 언급을 하죠. 그 다음날 제롬 파월이 하원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섣부른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2023년도에 연준이 얘기했던 금리 인상 2번보다 그 이전에 금리 인상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한 얘기 중에 뭐냐면 인플레이션 5%를 인정 안 한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이 결국 그 인플레이션을 시장 예상치가 지금 3.4%까지 목표치를 높여놨잖아요. 그 이상으로 갈 것을 생각한 거고, 제롬 파월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예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물놀이 할 때 물에다가 비누 거품을 넣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휘저으면 거품이 계속 나잖아요. 그 거품이 나면은 나중에 거품이 천천히 나오면서 나중에 크게 버블이 생겨요. 이게 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오면서 결국 이제 급하게 오는 상황일 거라고 판단하는데, 연준 의원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치부하면서 시장을 약간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그 연준의 제롬 파월이라든가 존 윌리엄스 발언이 시장에 먹힌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지표가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제조업 지표,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표 2개가 나왔는데, 2개 중에서 제조업은 확장세, 서비스업은 약간 축소된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우는 소폭 하락을 했죠. 나스닥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60일선을 전혀 못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60일선을 넘어가는지가 다우의 중요한 포인트. 지금 미국 차트하고 우리나라 차트 보면 많이 다르죠. 미국은 60일선 밑에서의 움직임, 우리나라는 60일선이 아닌 아예 신고점을 치고 있는 상황. 왜 이런 상황 차이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치고 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약간 올랐어요. 나스닥은 올랐는데 오늘 나온 차트가 비석형 차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차트가 반전 신호인지 아닌지, 돌파를 완전히 못하고서 비석형, 그러니까 돌파하는 과정에서 비석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MSCI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국내장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핵심으로 가져가야 될 재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추경이 있죠. 그 다음에 MSCI 선진국에서 편입이 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62조 정도가 다시 편입이 되면 재배당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찬스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공매도 금지, 이게 이제 금융 규제가 좀 과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MSCI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뭐 환율을 언제든지 돈을 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시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와서는 안 됐어요. 안 되면 일단 시장에는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데 국내장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재가 하나 또 사라진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추경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추경이 언제쯤 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호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그전에는 공매도 금지였다면 지금은 선진국 주시였는데 그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간 오르는 그런 형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국내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3,266 정도가 역사적 고점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틀렸습니다. 이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에게 이제 상방을 논하겠냐라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이유는 주가는 올랐지만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원달러가 같이 상승합니다. 원달러하고 주가는 원래 반비례하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원달러는 내려와야 됩니다. 원달러하고 주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따져봤는데 사실 큰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움직임이 되게 중요할 거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원달러하고 주가가 같이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줄 때 원달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할 때 원달러 같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과거의 모습을 보시면 작년 8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가 여기 표시를 딱 구간을 해놨어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줬죠. 그때 원달러는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과거 월봉을 보면서 그때 주가와 원달러가 같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원달러는 추가 하락을 했고요. 원달러는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밑으로. 그런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폭등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주가가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갔죠.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조정 살짝 주던 더 올라갔습니다.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원달러는 어떻게 됐냐? 바닥에서부터 1080원을 찍고 쭉 한번 올랐다가 다시 눌렀다가 다시 200일선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200일선 다시 올랐습니다. 정배열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과거 여기서부터 요 고점 8월 13일부터 떨어졌을 때 10월 30일까지의 진동폭은 원달러 진동은 57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지금도 현재 1080원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57원이 딱 변동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시장의 방향성, 만약에 제가 지난 3266이 넘어가면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정말 나오기 어려운데 3808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번 해둔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원달러가 같이 오르고 있어요. 200에서 위로 완전히 솟구쳐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달러가 치고 가는 상황이 나오면 지금 주가의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분산하는 작업일 수 있다라는 거고, 원달러가 만약에 여기서 지난번 여기처럼 확 미끄러진다면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정말 치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달러가 주가와 계속해서 연동해서 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변화가 시점이 곧 올 거라는 건데 그게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만약에 위로 간다면 1145원이 넘어가면 주봉상 60주선입니다. 넘어가면 주가가 바뀔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원달러가 밑으로 뚝 떨어져서 1110원으로 가버리게 되면 주가가 폭등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중동 자리고 주가만 약간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100% 상방이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보류 상태에 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선물이 사실은 지난번에 7조 8천억까지 매도했다가 누적 매도가 다시 3조 3천억까지 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올렸는데 수급적으로는 현물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은 매도입니다. 기관도 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여기서 외국인 기관들이 살 때 그랬죠. 기관들이 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했었죠. 그 기관의 물량이 다 여기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수급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의 급변화가 어느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꼭지냐 아니면 새로운 고가를 갈 거냐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김동섭 전략가님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3,289입니다. 장중 최고가가 3,291이니까요. 3,300이 이제 정말 10포인트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소폭 약세 흐름으로 갑니다. 시장공감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